이제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안전 관련해서 좀 요것저것 찾아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먼저 봤어요. 이제 그 위험 안전 요인 발굴 경진 대회, 이게 경진 대회라고 해가지고 뭐지 하고 봤었는데 이게 이제 시설 결함이라든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요인을 근로자가 스스로 발굴하고 공유해서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과연 참여율이 높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저거는 좀 틀린 게 저게 있어요. 저희가 학교 현장 안전위험 요소 경진대회인데 안전위험 요소 경진대회는 아이들이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미흡한 곳을 찾아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나 요 비슷한 건 있는데 지금 저기는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저게 진짜 근로자가 우리 근로자라는 선생님 근로자 맞죠? 학교 현장에서의 근로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경비 아저씨 그렇죠. 급식실 그럼 이거는 우리 학교의 안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위험한 부분을 스스로가 찾아내서 까야 되는 부분이니까 찾아내서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근데 저는 아까도 사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단 회장님이 여쭤봤으니까 대답하자면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안 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노동조를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자는 아닌 법적으로. 그쵸? 근데 이건 제가 딱 느낌이 오는 게 우리 학교에 학부모들이 통학한다고 차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그걸 막고 싶거든요. 막아야죠. 왜냐면은 사실 비 와도 비 맞고 우산 쓰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꼭 굳이 차까지 들어와가지고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설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제한할 수 있게끔 그게 좀 아닐까. 사실 그 차단기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카메라만 있어도 인력 없이 막을 수 있는데 이거 막는다고 우리 학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막았더니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요. 학교에 교육청에 교사들 왜 홀짝 뭐 안 하냐, 뭐 공회 뭐 55만 이상의 도시는 뭐 짝수제, 홀수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민원을 그거 막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발굴경진대회를 따로 찾아봤어요. 아차사고 발굴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게 부산에서 이제 매년 하반기에 이제 하는 걸로 있더라고요. 좋은데 전 이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부산 너무 좋은데? 그 아차하면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음번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라는 취지에서 원래 했던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아까 그 이제 부산 MBC에 나와 있는 글로 보면 오해를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그럼 경진대회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진대회인데 아까 저기에는 근로자라고 해보니까 학교 내 교사 외에 학생 빼고 나면 근로자는 그렇죠. 급식실, 미화원, 경비아저씨 그렇죠. 이 세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위험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렇죠. 위험해. 참여 대상을 보시면 관할 공립학교 기관 종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포함해서 전체. 네.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수의부터 시작해서 뭐 그 조리사부터 모든 종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는 학생이 아닌 거예요. 아차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경진 대회도 따로 있지만 이거는 종사자들이 하는 이제 일종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을 위한 그런 이제 데이터 모으는 형식의 대회인 걸로 저는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 위험하다 말들이 시설 결함. 저희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함, 부주의까지는 괜찮아. 근데 결함으로 인한 나의 부주의. 그러니까 아차는 그냥 나의 부주의,
하차해서 사고가 날 뻔인데 안 났다는 거와 저거 진짜 위험하네요. 시설 결함. 그래서 부산은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그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주차난이 되게 야, 이 통학로가 되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다 위험해요. 부산은. 그런 것도 사실 여기에 반영해서 넣어주면 좋은데 사실 그런 큰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위험해. 네. 제가 이제 그 이번에 한번 전반기 하고, 때 이번에 한번 하고 싶네요. 11월 28일 갑자기. 아니 근데 제가 전반기 때 네. 학교 안전공제회라고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부분 해서 전반기 때 이제 한번 활동을 하면서 안전공제회에다가 요청을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자료를 쉽게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학교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도 좀 많이 안 좋아하세요. 학교 쪽에도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락을 드려도 좀 답변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거를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참여율이 높을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뭐 상품, 쿠폰 지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뭔가 그 개선 방안을 반영을 해준다거나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뭔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커피 쿠폰 주고 그 다음에 안전 보건용품 지급해주고 과연 이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이게 행사가 될까 근데 걱정은 좀 되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 저기 보면은 뭐 기관에서 저런 건 주지만 아마 저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 활용은 하겠죠. 지금 이제 요게 그 부산 그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이게 안전공제에서도 같이 해서 참여하는 근데 걸로 저희 알고 있어요. 안전공제 학교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 돈도 어마어마하잖아. 우리가 네. 애들 다치면 안전공제 신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사고 거기는 또 공제해서 뭐 보험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안전공제가 참여했다는 거 보면 그렇게 뭐 밖으로 나가는 돈도 조금 줄여보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오늘 CCTV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자료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재밌으면서도 이게 얘기를 끊으면은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 하면은 이제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 관련해서 또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좀 수학여행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이제 좀 시즌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수학여행을 이제 제주도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인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갔다 와서 픽업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이제 수학여행을 갈 때, 올 때 부모님이 다 픽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맘카페에서는 좀 얘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학교 밖이라 하더라도 네. 학교까지는 학교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부모님이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몇 학년입니까? 지금 이제 수학여행을 이제 제주도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그러니까 고학년,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요렇게가 대상이에요. 이거 초등학교는 보통 이제 아니 그게 사립이라고 하면 뭐 제주도는 사립에서 그렇지 않나요? 뭐 사립도 외국으로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데 사립 초등학교도 근데 저는 당연히 중고등학교가 제주도로 간다고 하면 저희 아들이 내일 수학여행 가요 내일. 네. 공항에서 다 모여서 집결해서 그렇죠. 개인별로 와라. 근데 학교에서 모여서 가면 차를 대절해야 되고 인솔자가 아이들을 대중교통으로 데리고 온다 하면 야 그럼 선생님 진짜 힘들어서 되겠어요. 학교에서도 말 안 듣는데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랬는데 환승하는데 모여갖고 아침 시간에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보통 네. 저도 큰 아이가 혹시 몇 학년입니까? 전 중3. 중3. 네. 저는 이제 6학년인데 그 초등학생까지는 저도 마음으로는 이제 제주도 갈 때 공항에 모여 하고 싶지만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또 부모님들도 애들이 왜냐면 저학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버스 대절해서 가거든요. 공항까지. 그게 시작이죠. 근데 저 중앙고등학교에서 부러웠던 점은 그 장소에서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이 어디 근처다 하면 그 장소 생각해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그 자체 공항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거는 아니고 초등은 학교에서 출발해 주는 게 안전으로서 맞지만 다 큰 애들을 저게 부모님들이 픽업을 해줘야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고. 이건 그래서 이제 여기 맘카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맘카페. 맘카페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요즘 수학여행 제주도로 가는 거는 공항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서 네.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물어봤구나. 네. 어디서 만나는지. 처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안 가요? 뭐 이런 것들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던 이제 여기는 구로인데 여기 이제 댓글이라든가 이제 다른 글에서는 인천에서 이제 김포로 공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공항으로 오라고 일단 공지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인천도 좀 그 어디 안쪽으로 사느냐에 좀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좀 대중교통이 편안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여기서 모이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뭐 2시간 반 이렇게 그럼 제주 바로 걸려버리니까. 와라 이래야지. 그러면 아니 솔직히 그러면 제주로 바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학교에서 픽업을 해서 가면 차라리 걱정이나 이런 건 덜한데 왜 굳이 또 공항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또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몇 시까지 오라는 것들도 뭐 보통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껴가지고 이제 왔다 맞아, 갔다 아침 매기 하다가 뚝뚝이 보면 달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루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그 반차를 내든 월차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맞냐 안 맞냐라는 저는 얘기가 나온 거죠. 저는 여기도 훑어봤는데 네. 우리 아이가 엄마가 나 9시에 공항에 떨어지니까 데리러 와. 아니야 너 기차 타고 와. 연철 타고 와. 아니야 엄마 나 못 가겠어. 택시 타고 갈 거야. 택시 안 돼. 버스 타고 와. 부모의 교육이죠. 맞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만나서 공항으로 이동할게요. 아니면 공항에서 해산할게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학부모가 그걸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게 맞지. 니네 학교는 왜 그러냐. 이런데 맘카페에 올려가지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유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각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요. 그것도 못하는 야. 엄마들이 예. 거기 반 이상이 이렇게 네. 원하니 네. 그러면 따라가야 아, 되는 안 게 되지. 맞는 네. 거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 잘생긴 교육부 장관님 여기 얼굴 비치신 분이 돈을 많이 주시면 돼요. 우리 운영위원장이잖아요. 버스를 대절하면 그만큼 학교 예산에서 나가는데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안전에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는 공항에서 가는 뭐 수학여행 이런 거는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다 같이 가고 학교에 와서 해산을 해라. 이렇게 딱 그냥 딱 정해주면은 편해. 그럼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학교 예산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 학교 진짜 돈이 없어요. 맨날 운영 이거 할 때 돈이 맨날 없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돈이 문제예요. 네, 맞아요. 또 버스도 9시 이후에 만약 오전 9시 이후에 애들이 체험학습을 간다 그러면 35만 원, 40만 원에도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인 7시 때는 그 버스가 다른 출퇴근 버스도 하고 하니까 금액을 하루치를 잡아먹습니다. 70, 80만 원. 아 그렇죠. 그 기사님은 이걸 못하면 그렇죠. 다른 걸 네.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또 수학여행철이 사실은 행락철이잖아요. 가을 좋은 날, 봄 좋은 날. 그때 버스 120만 원 불러버립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 버스는 이거 이렇게 정했으니까, 법으로 정했으니까 니네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안전을 이 문제도 생각한다면 있어요.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1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주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결론 낼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 근데 위험해요. 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지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 중요합니다. 근데 설문조사도 되게, 맞아요. 왜냐면은 학교에 따라서 사실 맞벌이 부부가 많거나 내가 못 태워줄 경우가 있으면은 사실 부산에서 김해공항까지는 사실 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청주공항도 사실 가까운 거리 아니거든요. 그때는 설문조사해서 그 아이들만이라도 최소한 해주거나 뭐 하면은 그거는 괜찮네요. 설문조사 하는 것은. 하지만 저는 학교의 결정을 좀 믿어주는 분위기. 예. 다 이유가 뭐 다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렇군요. 그래서 수학여행 집결 장소가 학교가 아닌 공항 논란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아까 이제 학교 CCTV는 안전사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전에 고등학교니까?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가 네. 보통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수학여행을 가니까 이제 초등학교들은 보통은 이제 좀 그 특별한 학교가 아닌 이상 보통 이제 가까운 그 지역 내에서 보통 많이를 하는데 이제 중학교도 이제 뭐 경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가는 곳들이 꽤 많으니까 이 엄마는 자기 아이한테 물어봤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너 내가 태워줄래? 친구들이랑 같이 갈래? 우리는 너무 이 좋은 학부모인가 봐요. 그냥 학교가 이거 해라 그러네. 그러니까 학교 운영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죠. 이렇게 학교에서 잘. 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러면 일단 저희도 운영심의에 특히 교과서 얼마 전에 저희 선생님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일단 순위를 뭐 저희한테 이거 하라고 하지만 순위를 매겨서 뭐 자기 교육하기 좋은 전년에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지. 이게 뭐라고 흐물잡을 이유가 없는 게 내가 배울 것도 아닌데 근데 되게 컬러풀해졌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교과서 참 컬러풀해졌네요. 좋네요. 아, 고등학교도요? 중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이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태클 걸진 않아요. 왜냐면 학교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기 편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또 요즘에는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그 외적인 부분도 자료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네. 보조 교재, 그죠. 그 그렇지. 보조 자료라고 하죠. 교육 자료 형식도 이제 많이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주면은 그런 학부모들이 있으면 진짜 힘이 나고. 그런 학부모들이 많으세요. 그 대부분이 많아요. 사실 99% 이상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죠. 작은 거에. 맞습니다. 누구나 저도 학부모지만 좋은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좀 이제 뭐 세네 가지 일단 재밌는 보도들 좀 봤는데요. 이제 부산에서도 또 나왔던 재밌는 뉴스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또 총대를 매주셨던 그런 그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앞으로 또 좀 이렇게 장관님이 조금 더 총대를 세게 매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잘 돼서 그러면 다수의 학생들이 그 담임선생님한테 1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요즘에. 일단은 뭐 그냥 간단한 그런 이런 이제 그냥 논쟁이나 아니면은 뭐 이슈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서로가 배려를 얼마나 해주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냥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뉴스들이 그런 것들도 있었고 어쨌든 학교가 조금 더 좀 안전하고 좀 재밌는 그런 공간이 돼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믿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산 아니 제안 하나 해도 됩니까? 네. 부산에 부산 교육감님 한번 초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바뀌신다고 이번에 아니 보궐선거로 당선되셨죠? 방금 네, 가셨잖아요. 이제 내년 6월 3일날 이제 다시 우리가 그죠. 지방선거를 하니까 네. 또 이제 어떤 분이 되실지 네. 계속 또 하실지 저희도 기대가 되죠. 그 이야기 나눠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교육감 후보들이나 이런 아니 사실은. 이제 저는 한 가지 이게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괜찮지만 교육감님이 이제 마치시고 나면 소감들을 듣는 거 되게 좋네요. 저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마치시고 나면 마치시고 나면 네. 당선이 되면 소감을 얘기하지만 떨어지시면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삼선하고 네. 이제는 할 수 없는 분들. 괜찮지.
네. 좋네요. 그래서 이제 발상이 되게 좋으시네. 자기 걸었던 교육자로서나 아니면 이제 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와닿아서 마음에 남고 그리고 그러게요. 아쉬운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네요. 왜냐면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것들만 다들 얘기를 하고 지나간 것들이나 지금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들도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새로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좋은 것들을 좀 같이 이어나갈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기획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기억하고 또 좋네요. 이제 저희가 또 건의를 해가지고 자리를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